자, 이제는 칼 융의 정신의 작용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간 정신이 작동하고 있다고 봤는지에 대한 칼 융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정신도 하나의 에너지적 장이라고 칼 융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체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적 에너지가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신체가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동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인간의 정신 분야도 특정한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봤습니다. 칼융은. 자, 인간의 육체는 음식이나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산소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이 칼융은 우리의 정신은 눈, 코, 입, 귀, 우리의 느낌 이런 오감에서 오는 어떤 외부의 정보가 우리 정신을 작동하게 시키는 하나의 동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칼 융은 프로이드와 아주 구분되는 리비도라고 하는 것을 달리 봤는데 칼 융과 프로이드와 가장 구별되는 부분은 프로이드는 모든 작용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의식 작용, 무의식이 성적인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인다고 봤는데 칼 융은 인간 내부에 있는 의식은 인간의 외부에 있는 요인들, 다시 말해서 감각, 눈, 코, 입, 귀나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외부의 정보, 에너지와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움직인다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이 움직이게 하는 정신적 에너지는 이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가 아니라 이거는 전체 우주 의식 그리고 자기 개인의 그 무의식 안에서 있는 작동하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창조적 에너지라고 봤어요. 그래서 칼 융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결정론적이고 환원론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은 내재되어 있는 우리 무의식 안에 어떤 고착화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자꾸 인간의 행동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를 자꾸 그런 것들을 노출시켜서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무의식을 정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칼 융에 와서는 우리 인간의 무의식 세계는 외부와 어떻게 상호 교류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무의식은 재구성될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은 느낌, 좋은 감각,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내부에 있는 개인의 무의식 이 컴플렉스는 정신적 복합체예요. 정신적 복합체가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신체 부위에 내가 어떤 부분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나는 키가 작다. 그래서 나의 키에 대해서 계속 컴플렉스를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키가 큰 사람, 키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또 자꾸 내가 키 작은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정신적 작용. 키 큰 사람들을 보고 내가 난 키 커서 이렇게 자꾸 해서 그런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갖게 되면 그 감정에 대한 것들이 자꾸 복합적으로 자꾸 성장을 해서 자꾸 감정의 이 컴플렉스, 키에 대한 생각, 감정들이 자꾸 컴플렉스, 복합체가 되고 생각해 돼서 내 정신을 지배하는 하나의 어떤 정신의 어떤 요인으로서 계속 작용을 하는데, 대신 점차 키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키라는 것은 내가 그냥 태어났을 때 내가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그냥 하나의 현상뿐이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에너지 체계는 다시 재구성됨으로써 나중에 키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로 내 정신 내적으로 부각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신 에너지적 작용은 어떻게 보냐면 외부에 주고받는 에너지와 정보에 따라서 재구성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적인 어떤 것과 외적인 에너지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재구성하는 어떤 창조적 에너지가 리비도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유일하게 자꾸 만족을 추구하는 어떤 성적 만족, 쾌락을 추구하는 이 에너지가 리비도가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내부에서도 있던 과거의 어떤 자기의 습성에 따라 나타나는 에너지들이 서로 만나서 새롭게 자꾸 재구성하고 작동하는 이런 에너지적 작용, 이 에너지가 바로 리비도라고 본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마다 각자의 컴플렉스 구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눈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안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정신 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신 에너지적 장은 다양한 컴플렉스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정신적 가치 구조가 다 달라요. 그 정신적 가치 구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은 단어 연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사람의 키 하면 막 키에 대해서 상당히 막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런 단어 연상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컴플렉스적 구조를 우리는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컴플렉스 부분, 인간의 정신적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면 인간의 정신 에너지는 바탕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예를 들면 인간 누구나한테는 정신적 에너지의 바탕이 있는데 그 바탕 안에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키나 뭐 집안이나 뭐 학력이나 뭐 외모나 여러 가지에 대한 정신적 법차체들이 다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신 에너지가 작동하는 원리는 내가 예를 들면은 내 키가 작다. 그렇기 때문에 난 키 때문에 걱정이 하는데 큰 사람을 보니까 내가 컴플렉스가 내 정신 작동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정신 에너지가 그때 동시적으로 다 키에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된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생각을 못 해. 그러면 이 키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어느 점점 키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키에 관련된 생각을 했던 이 정신적 에너지가 또 다시 이렇게 분산이 됐다가 또 내가 외모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쪽으로 하고 내가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 에너지적 장은 어떤 에너지의 폭포와 같이 역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이 정신 에너지가 계속 작동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도 점점 그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봤어요.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키지 않으면 자꾸 이게 팽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자꾸 우리는 매일매일 5만 가지 생각을 한다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있을 때 내 정신적 에너지는 분산이 돼서 정말로 건강한 정신적 작용을 못 해. 내가 생각해야 될 때, 내가 집중해야 될 때 거기에다 집중을 못 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정신적 에너지를 고요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주 아주 안정된 상황으로 해서 할 때, 그때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그 무엇에 집중하게 되면 내 정신적 에너지가 크게 작동해 가지고 그 부분에 내 정신을 쏟으면서 어떤 창의적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신적 에너지의 균형을 잘 이루느냐, 아주 안정되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근데 이 정신적 에너지의 이 바탕은 집단 무의식과 같이 만나 있기 때문에, 이 집단 무의식은 뭐냐면은 전체 우주적 지성이에요. 전체 우주적 지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정신 에너지의 바탕이 고요하고 평화로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우주적 지성과 같이 합일돼서 더 큰 힘과 더 큰 권능과 더 큰 지혜를 우리를 발현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칼 용은 우리가 더 큰 삶을 살려고 하면, 더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개인 무의식에 있는 여러 가지 컴플렉스적 작용에 우리가 너무 전신적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그러한 에너지적 작용을 자꾸 순화시키고 고요하게 하고 그것을 새로운 밖에 있는 새로운 에너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런 에너지를 자꾸 교감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좀 더 새롭게 재구성해서 고요하게 하면서 내가 나와 직접 만나 있는 집단 무의식의 에너지와 내가 자꾸 교통할 수 있을 때 서로 자꾸 집단 무의식에서 오는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무한한 나의 힘을 내 삶으로 쏟아보면서 내가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유성, 내가 이 세상에 실현하고 싶어 하는 자기의 핵심적인 어떤 그 가치를 집중하면서 내 삶을 좀 더 위대하게, 내 삶을 좀 더 크게 꾸며 나갈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칼 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은 정말로 자기 무의식에 자기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이 인간의 삶의 과정이다. 개인 무의식에 축적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는 나의 40이 넘은 중년이 되면 이것을 좀 더 큰 정신, 집단 무의식에 있는 어떤 정신, 그 집단 무의식이 나를 통해서 실현을 하고 하는 그 뜻,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자각해서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삶을 중심으로 내 삶을 영위해 나가면 그때 나는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참 나, 어디에도 흔들리지 아니한 자기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영웅의 여정의 삶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곧 인간 삶의 연금술사의 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륨이 우리의 어떤 사회복지적 그 복지에서의 차원에서 보면 칼륨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는 단어 연상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컴플렉스의 어떤 심적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서 그 사람의 심적 구조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어떤 여건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그의 내적인 무의식 세계가 재구성되고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중년 이후에는 자기가 왜 살아야만 되는지, 자기의 삶의 목적이 뭐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현하는 것이 진짜 자기한테 기쁨을 주는지, 그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요인 요소를 찾아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할 때 이 집단 무의식에 있는 무한한 그 원형적 에너지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작은 개인 무의식적 나로부터 큰 집단 무의식의 큰 뜻을 구현하는 위대한 나로서 거듭나면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그 삶의 어떤 방향을, 삶의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준 위대한 학자가 칼 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몇 가지 하고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